네. 60cm면은 64kg부터가 이제 관측이고요. 네. 지금 몸무게 엄청 적게 나가요. 하는 방법은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좋아하는 거, 저녁을 간단하게 네. 다이어트 식단을 하세요. 탄수화물 지방량 먹는 방법은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처방을 받아온 약인데, 말도 안 돼. 이걸 다 먹는다고요? 네. 이 약은 그럼 이 처방전인 거고? 네. 와, 말도 안 돼, 진짜.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체지방률도 17% 이하면 엄청 정상이고, 오히려 근육을 늘리고 지금 비율을 더 만들어서 체중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들을 한 번에 먹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거를 한 달치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심한데? 우선 뭔지를 좀 보자면, 약 처방전이 지금 2장이 나왔고, 총 약이 한 12알을 먹네? 네. 그쵸? 나는 살다 이렇게 많은 약을 한 번에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선 한번 볼게요. 무슨 약인지. 이렇게 베노론이라고 적혀 있는 약은 이제 정맥순환 개선제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비만인 환자들이 정맥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런 약은 저도 좀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비만하고 체지방이 늘어있는 분들은 수분이 원활하게 돌지를 못해서 항상 부종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는 이거 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올리시스라고 하는 약은 이제 지방흡수 억제제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방흡수 억제제는 이 하나만 단독으로 써도 효과가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체지방이 이렇게 낮은데 굳이 지방흡수 억제제를 왜 써야 했을까? 도대체 몸무게를 몇 킬로까지 목표로 하기에 이런 비만 치료제를 쓰고 있는지도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진코발, 이것도 역시 이거랑 거의 비슷한 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약제의 기전이 2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출혈의 위험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진코발이라고 정맥순환 개선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림프순환, 정맥순환 개선제들이 너무 과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마른 분들한테 썼을 때에는 혈압이 막 90에 60 이하로 떨어지면서 갑자기 기절하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방전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3가지인가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나 봐요. 그쵸? 보니까 여기 커다란 약은 이제 부프로피온이라고 해서, 이게 컨트라브라고 하는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도파민 계열을 건드려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식욕 조절제. 그래서 도파민 계열의 식욕 조절제니까 폭식을 예방하는 약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약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토피라메이트도 실제로 같은 기전의 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2알씩 먹을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보니까 날트렉손이라고 하는 날렉스 정도 같이 먹고 있는데요. 이 날렉스 정도 도파민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전이 다 겹쳐서 들어가고 있어요, 약들이. 그래서 보통은 약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일제약제를 우선 쓰고, 일제약제의 효과가 없을 때 이제 환자와의 상의를 통해서 2번째 약제를 같이 애드온하는 게 사실 비만 치료제의 처방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1제, 2제, 3제도 아니고 지금 거의 4가지 이상의 성분을 한 번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일단은 원칙적으로도 안 되고, 비급여이기는 해도 이게 만약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건 환자의 건강에 너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는, 우선 살은 엄청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 약을 끊고 났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도파민 계열 약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도파민 중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이제 불안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이클로짓이라고 하는 이뇨제 계열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뜩이나 안 먹어서 혈압도 떨어지고 정맥순환 개선제도 들어있어서 이게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다이클로짓이 들어있으니까 이뇨작용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마 그냥 쥐어짜는 정도의 약들이에요. 지금은 몸을 그냥 쥐어짜가지고 어떻게든 체중을 낮추는 결과값만 목표로 하는 약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보니까 디프렌 캡슐이라고 프루옥세틴 염산염, 이거는 세로토닌 계열의 식욕조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로토닌계, 도파민 계열 3개, 그리고 지방 흡수 억제제까지 거의 5가지 종류의 약들을 한 번에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환자가 이 약을 끊었을 때 일단 폭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이제는 뭐 약간 불안장애가 온다거나 또는 갑자기 끊었을 때 자살 충동 같은 것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는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 당뇨약 성분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 변비 이런 것들도 억지로 해결하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낼 수 있는 것들로만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뭐든 어떤 이유의 살이 쪘든 이 환자가 어떻게 이 살을 빼서 어떤 건강 상태를 더 목적으로 해서 처방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적 자체는 그냥 숫자를 낮추는 거에만 목적이 돼 있지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약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지금 한 사람 약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가 한 사람 거의 약이어서 저는 사실 이런 처방을 거의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보통은 처방하게 된다면은 보통은 위장약들을 주로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비만 약제들의 위장약이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위를 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저는 사실 큐시니아 같은 안전한 약제 한 가지를 씁니다. 또 특히나 이렇게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세로토닌 계열은 조금 생리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푸세틴 정도 한 알, 그것도 하루에 그 정도는 이게 세로토닌 계열하고 2가지 정도는 쓰지, 저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처방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저는 약들은 거의 다 부종약들을 쓰는데, 부종약도 저는 하루에 한 번 또는 반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도 또 이 환자에 맞춰서 제가 처방을 한 거지 이렇게 똑같이 처방을 내지도 않아요. 사실 이렇게 마른 사람한테 그저 살 빼지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약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계속 똑같은 약이 처방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JM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약이든 어떤 그 제제를 선택하든 항상 주치랑 인바디와 비율을 잘 보고 필요한 약들을 나에게 맞춤으로 처방하시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의 비결일 것 같습니다.